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한국어로 강의를 합니다. 그동안 그 수업을 온라인 영어로 강의해야 돼서 제가 좀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강의를 다 마쳐서, 그래도 제가 요새 좀 행정일로 좀 금년부터 좀 바빠서, 자주는 못 올리고요. 예, 가끔, 뭐 한 달에 한 번 시간이 나고 책을 읽을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총균쇠죠. 예,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이 책이 제가 보니까 고등학생, 서울대 진학하는 고등학생 독서 목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라고 합니다. 뭐 너무 유명해서 제가 안 하고 있었는데, 뭐 그래도 유명한 책이라서 또 정 안 하고 넘어갈 순 없고, 제가 또 최근에 이 책을 읽을 기회가 생겨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책이 뭐 700페이지 방대한 책이고요. 그래서 전체를 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정말 이 책의 가장 핵심이다 하는 부분만 골라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역사의 불균형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얄리라는 이 제레 다이아몬드가 전 세계, 특히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식물, 생물학 이런 거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인데요.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면 참 세계에서도 가장 서양 문물이 늦게 전달된, 즉 인도네시아와 호주 사이에 있는 아주 오지에 있는 지역이죠. 여기에 제가 처음 옛날에 학자로서 갔는데 그 동네 추장이죠. 추장 중에 얄리라는 아주 머리가 좋아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이런 지도자가 있었답니다. 그 지도자와 친해지니까 대뜸 이 지도자가 자기에게 묻더랍니다. 너는 이렇게 하버드 나오고 똑똑한데 내 질문에 답 좀 해봐라. 왜 우리 흑인들은 백인들처럼 그런 화물을 만들지 못했을까? 화물이라는 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옷이나 여러 가지 기계나 아니면은 무슨 뭐 가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배의 화물로 오니까 이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은 당시에 서양에서 오는 모든 발달된 문물을 화물, 배에서 내리는 화물이라고 이렇게 대명사로 썼다고 합니다. 즉, 왜 서양 사람들은 이런 어마무시한 기계도 만들고 배를 타고 이 먼 나라에서 우리까지 오는데 우린 기껏해야 나무 작대기 들고 돌아다니고 무슨 돌로 뭐 던져갖고 뭘 잡고 하는 왜 이렇게 똑같은 인간끼리 차이가 나는 거냐라는 거죠. 물론 제레 다이아몬드는 당시 젊은 학자로서 이에 답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책은 제레 다이아몬드가 그 얄리라는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자기가 만난 그 파푸아 뉴기니의 추장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쓴 책이고요. 민족마다 역사가 이렇게 다르게 파푸아 뉴기니, 영국, 미국 이렇게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무슨 흑인이 진화론적으로 게으르고 머리가 나빠서 또는 뭐 백인이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아서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인 차이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 그 논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평생을 이 분야에서 연구한 다이아몬드 교수의 대답은 우리가 이제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것이죠. 뭐 이제 간단한 또 예로 잉카가 정복될 때 스페인은 몇백 명이 가서 그 몇만 명, 몇십만 명의 그 잉카 문명을 망가뜨립니다. 스페인은 당시에 총을 가졌죠. 병원균을 가졌죠. 잉카는 병균이 없었습니다. 스페인에 있었는데 남아메리카까지 갈 수 있는 배가 있었던 거죠. 뭐 이게 총균쇠죠. 그래서 스페인은 있고 이런 총균쇠가 있고 잉카는 없고 또 파푸아 뉴기니에 얄리가 그렇게 궁금했던 파푸아 뉴기니의 원주민들도 없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아보리진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총균쇠가 없던 지역을 총균쇠가 있는 지역이 가서 정복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왜 어떤 지역은 총균쇠가 생기고 어떤 지역은 없었냐는 겁니다. 약간 이상하죠. 특히 잉카는 왜 병균이 없었을까? 이것도 약간 말이 되는데요.
잉카가 당연히 총도 없죠. 쇠도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병균은 왜 없을까요? 그건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다지만 우리가 오지에 가면, 아마존 밀림에 가면 병균이 더 많았을 것 같잖아요. 그게 그 병균이란 게 우리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이게 가축에서 옮아온다는 거죠. 즉 무슨 지나가던 여우나 살쾡이한테 우리가 옮는 게 아니라 같은 집에서 소나 개나 닭이나 이런 것들과 매일 같이 지내다가 소나 개나 닭의 무슨 배설물이나 피 같은 것이 우리에게 튀어서 자꾸만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 중에 몇 가지가 병균으로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잉카는 문명은 발달했지만 가축이 없었던 거죠. 결론은 뭐냐? 이렇게 총이나 쇠나 특히 병균 같은 것이 어떤 문명에게 있기 위해서는 그 문명이 첫 번째 총이나 쇠를 만들려면 그걸 하루 종일 총이나 쇠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또 군인들을 생산을 하지 않고 그 군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큼 농작물과 가축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결국 생산성이 높아서 잉여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런 잉여 생산으로 인구가 밀집하게 되면 당연히 잉여 생산을 위해서 총을 만들게 되고 또 이런 밀집한 인구가 가축과 밀접하게 지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인구가 떨어져 있으면 이번에도 보십시오. 만약에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는데 우한에 별로 사람이 없었다. 또는 우한에 사람이 있었어도 비행기나 자동차가 없었다. 라고 하면 그게 우한에 한두 명 걸리고 끝냈거나 우한시에 한정됐을 텐데 지금 인구가 막 밀집돼 있는데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가는데 있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로 퍼진 거죠. 그래서 그 가축이 가까이 있으면서 또 사람이 막 밀집해서 살아야지만 그 지역에 병원균이 쫙 퍼져서 물론 그 지역 사람들도 죽이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갔을 때 그 다른 곳의 사람들을 왜? 이 지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인구 밀집 지역에서 죽을 사람은 다 죽은 거죠. 즉 면역이 생긴 사람만 살아남았지만 이 사람이 다른 먼 저기 남아메리카에 가거나 파푸아 뉴기니에 가면 그 사람들은 처음 보는 병균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답인가요? 아니죠. 그럼 왜 어떤 곳은 가축이나 농사가 발달해서 잉여 생산이 이루어졌는데 왜 잉카는 그런 것이 없었냐? 왜 파푸아 뉴기니는 그런 것이 없었냐는 것이 질문입니다. 즉 어떤 곳은 먼저 농사를 시작했어요. 농경을 시작했고 이런 곳들이 완전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거죠. 왜? 농경을 먼저 시작하니까 거기서 생산물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거나 다른 지방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래서 인구가 느니까 총이나 무기를 옛날 같은 칼 같은 걸 만들고 이런 무기를 갖고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데 더군다나 병원균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균으로도 죽이고 무기로도 죽이고 해서 정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수렵채집, 사냥을 하거나 열매를 따먹었는데 갑자기 농사를 시작한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농사를 시작하는 게 이 제레 다이아몬드의 그 설명을 들어보면 결코 간단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결국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주된 주식으로 삼는 것은 동양의 밀, 그 다음에 어디서나 콩, 가축 이렇게 세 가지고요. 뭐 요새는 옥수수 감자가 나왔지만 대부분의 인간 생활은 이거였고요. 옥수수 감자는 또한 아메리카 대륙이었기 때문에 유라시아 대륙 벼밀 콩이었고 소, 돼지, 양 이 정도의 가축이 대부분이지 무슨 쥐를 잡아 키운다거나 사슴을 키운다거나 뭐 코끼리를 키운다 이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적합한 가축이 아닌 걸로 판명났다는 거죠. 벼, 밀, 콩 이외에 조, 수수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벼와 밀과 콩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작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뭐 오늘 드셨나 생각해 보세요. 쌀, 밀, 콩,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중에 하나를 드셨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합한 식물과 동물을 재빨리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했다. 뭐에?
수렵 채집에서 벗어나서 농사를 시작하기에라는 거죠. 예를 들어 동네에 사과나무가 많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과나무를 심어서 이제 사냥을 안 하고 사과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벼와 밀과 콩, 그다음에 소와 돼지와 양을 키우기 시작한, 또 농사 짓기 시작한 사람들만이 영원히 수렵 채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는 그런 사람들에게, 처음 이 벼, 밀, 콩, 소, 돼지, 양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이 기술을 재빨리 받아들인 사람만이 정복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이게 뭐 그 사진을 올리면 저작권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요. 뭐 대충 아시겠죠, 뭔지. 세계 지도입니다. 왼쪽이 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쪽이 아프리카 가운데가 있고요. 맨 오른쪽에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가 있고, 이 중간에 있는 게 유럽, 아시아가 합쳐진 유라시아 대륙입니다. 여기 1, 2, 3, 4가 뭘까요? 1번이 나일강입니다. 2번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여기죠. 메소포타미아 평원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삼각주, 메소포타미아, 3번이 인더스강,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 4번이 중국입니다. 약간 뭐 지도가 삐뚤빼뚤해도 뭘 알 수 있냐? 1, 2, 3, 4가 거의 같은 높이에 있어요. 즉 1, 2, 3, 4가 이렇게 맞으면 1이 저 위쪽에 북쪽에 있고 2가 저 밑에 쪽에 있고 하지 않고 남북으로 봤을 때 1, 2, 3, 4의 위도는 참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레 다이아몬드는 인류의 정복자가 누가 됐냐 하면 이 2번에 있는 초생달 문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대부분의 우리가 아까 얘기한 벼, 밀, 콩, 소, 돼지, 양 이런 가축들이 이상하게 다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작물화 가축화 됐다는 겁니다. 물론 돼지는 중국에서 됐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여기서 됐고요. 그리고 이 정복자가 된 민족은 대개 누구냐? 유럽이나 아시아, 동아시아나 요 중간에 있는 민족.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인간들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라는 다른 대륙에 있는 인간들을 정복한 것이 팩트다 이거죠. 그럼 어째서 인류 문명은 요 1번은 물론 아프리카지만 북아프리카나 요 아시아 대륙에서 생겨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인간들이 총균세를 갖게 만들어줬고 반면에 다른 대륙은 여전히 원시 상태에서 살도록 내버려둬서 결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인간들이 총균세를 갖고 다른 대륙을 정복하게 만들었을까? 라는 거가 답이라는 거죠. 즉 얄리의 질문은 왜 누구는 이런 화물이나 문명을 갖게 됐고 왜 누구는 아직 원시 생활이 누구는 총을 갖고 있고 누구는 아직 돌도끼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 총을 갖게 된 사람들은 결국 총균세를 가져서 정복이 가능한 거고 그 총균세가 생긴 것은 보나마나 농사나 가축, 목축을 빨리 시작한 사람들인데 그 농사나 목축을 빨리 시작한 지대는 요 4대 문명 지역,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결국 유라시아 대륙이 그것들을 메소포타미아가 처음 발명한 거를 왜 이상하게 유럽과 아시아 사람들만 받아들여서 문명을 발전시켜서 다른 지역 사람들을 정복한 것이다. 그 이유를 이제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알리 대답을 같이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에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유라시아 대륙은 옆으로 길죠. 그쵸? 아시아는 위아래보다 옆이 길어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는 뭐 동글동글한데 굳이 얘기하면 남북으로 깁니다. 아프리카도 남북으로 길어요. 요거를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한 서남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지역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가 초생달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죠. 여기의 특징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서 큰 나무가 안 자랍니다. 즉 1년에 반은 비가 오는데 반은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 비가 안 오는 시기엔 어떤 생물도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이 큰 나무 같은 것이 자라지 못하고 한마디로 풀만 자랍니다. 요 우기에 풀들이 막 자랐다가 건기에 죽고.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이 한 해살이 식물이다 라는 건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밀이나 벼나 콩 이거 몇 년 삽니까? 봄에 심으면요 가을에 거두고요. 그 벼나 밀이나 또는 보리나 콩이 죽습니다. 내년 봄에 새로 씨를 심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씨를 심건 1년이 못 가서 다 죽는 것이 이상하게 우리가 먹는 작물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원시인인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너 사과를 한 가마니 한 드라무통을 주겠다. 또는 쌀을 한 드라무통을 주겠다. 여러분 어느 것을 가지시겠어요? 여러분이 원시인인데 사과를 몇백 개를 받아서 가면요. 와, 1년 동안 사과만 먹고 살아라. 사과요, 한 달이면 다 썩습니다. 즉 사과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사과가 1년 내내 나면 모르지만 가을에 사과가 났는데 그 사과만 갖고 1년 동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과는 썩기 때문에. 반면에 쌀이나 밀 같은 건 어떻습니까? 콩 같은 건 어떻습니까? 이건요 1년 2년 놔둬도 돼요. 왜? 바짝 마른 상태로 쥐들이 못 가져가게만 어디 나무에 매달아 놓진 그러면 썩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벼나 밀이 이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나왔는데, 이 서남아시아 지역은 식물이 어떠냐? 막 우기에 자라요. 그런데 이제 건기가 왔어요. 이때는 못 자라요. 어떻게 해서든 그 6개월을 버티면 다시 씨가 자라서 작물이 자랄 수 있죠. 그래서 이 건기 6개월 또는 잘못하면 1년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쌀이나 밀처럼 바짝 마른 상태로 땅에 남아있다가 비가 오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작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건기, 우기가 반복돼서 건기를 살아남기 위한 작물들이 보존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 사과보다는 쌀을 택한 게 보존이 용이해서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사과는 사과나무 심으면 10년 후에나 사과를 따먹을 수 있는데 벼는 매일매일 바로바로 따먹을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서남아시아 쪽에 그 메소포타미아 쪽에 그 작물들이 이런 인간이 재배해서 보존한 작물들이 풍부했고, 만약에 어느 동네에 벼나 밀은 없고 그냥 사과만 있다 또는 뭐 호두만 있다, 이런 도시는 어떻습니까? 이런 지역은 사람들이 사냥을 그만둘 수가 없다. 왜? 이런 호두나 사과를 따먹는 건 1년에 한두 달 뿐이고 결국은 나는 사냥으로 살아야겠다. 근데 사냥이라는 것이 생산성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를 늘릴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했을 때 이 작물들이, 여러분 밀이나,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밀이나 쌀을 어디 북극에서 키울 수 있나요? 쌀은 좀 남쪽에서 키울 수 있지만 밀을 이렇게 막 더운 지방에서 키울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즉 어떤 작물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떤 식물을 작물화했을 때 그것들이 퍼져나갈 수 있는 건 옆으로 동서로 퍼져나가요. 왜? 기후가 비슷하니까, 온도가 비슷하니까. 그렇지만 남북으로 퍼지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왜? 훨씬 추워지거나 훨씬 따뜻해지면 그 작물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죠.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 양들은 다 온대 지역에서 자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물소는 있지만 소가 없죠. 이런 소나 양이나 이런 그 돼지 같은 것들도 다 그 자기가 있던 원래 온난화 지역에서만 크지 그거를 추운 지역이나 너무 더운 지역으로 가면 얘네들이 못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목축이나 농경의 기술은 위아래로 퍼지긴 힘들고 옆으로 퍼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유라시아 대륙은 옆으로 길기 때문에 이 긴 중에 누구 하나가 새 것을 발명하면 옆으로 빨리빨리 전달될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이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아프리카는 여기 길거든요. 근데 전달이 옆으로만 되면 요 조그만 구간에서 발명되는 거는 공유하지만 다른 위아래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널리 퍼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가 그 문명의 전파가 용이하고 남북은 불리하기 때문에 동서로 긴 유라시아 대륙이 이 동서 중에 누가 하나 이 많은 이란인, 인도인,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이탈리아인 중에 누가 하나 발명하면 그게 옆으로 쫙 퍼져서 다른 동네도 그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문명의 발전이 유리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주된 얄리의 질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이상하게 서남아시아 지역이 작물이나 동물이 재배에 인간이 가축화, 농경화하기 적합한 것이 많았고 또는 중국이나 이렇게 온대 지방에 이것들이 퍼지는 속도가 유라시아 대륙이 훨씬 빨랐기 때문에 여기가 지리적으로 털을 잘 잡아서 사람이 똑똑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온대 지방 사람들이 털을 잘 잡은 덕분에 다른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가축화 작물화가 참 힘들더라고요. 암수 동체인 식물이 유리한 우리가 변화 그 미를 보면 이렇게 다른 것들은요. 그 꽃가루가 막 날리죠. 소나무는 꽃가루가 날리거나 이렇게 되죠. 뭐냐면은 벌이 이렇게 옮겨가야 되죠. 즉 그 A라는 나무, B라는 나무가 있는데 A는 암컷이고 B는 수컷이라서 얘네 둘이 교배가 돼야 되는 그런 식물들이 있는데 벼나 밀이나 콩은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서 암수 동체로 수분이 되는 식물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좋은 벼나 쌀이나 콩이 나는 식물이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골랐는데 그래서 자꾸만 벼나 콩이 더 큰 거를 하는 것들을 품종 개량을 한 거죠, 인간이. 왜냐하면 그 여러 개의 야생 벼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쌀알이 굵은 것만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걔네들만 심었을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암수동체가 아니면 기껏 쌀알이 굵은 쌀을 갖다 심었는데 얘 아빠는 다른 식물 쌀알이 작은 것에서 수분이 와서 하면 이게 다음 자식이 다음 해에 쌀알이 굵은 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암수동체인 식물만이 인간의 주목을 받았을 텐데 또 그게 하필이면 벼, 쌀, 콩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나무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과가 크게 매달리는 거, 작게 매달리는 건데 크게 매달린 나무만 자꾸 심어야 되는데 이건 뭐 심으면 다 자라기 전에 아빠가 죽고 엄마가 죽고 그러니까 이런 그 식물의 개량이 빨리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또 동물은 쥐 같은 거나 토끼 같은 거는 몸집이 작아서 이게 그 가성비가 안 좋다는 거죠. 단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껏 키웠는데 가족이 둘러서 먹으려니까 아빠 먹고 끝이에요. 그래서 몸집이 좀 있는 소나 돼지나 양 같은 것이 필요했는데 또 재밌는 거는 소나 양과 돼지는 참 묻어내서 인간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울타리 안에서 서로 교배를 해서 애를 낳아요. 근데 대부분의 동물은 못 그런답니다. 여러분이 밀림에서 무슨 동물을 잡아다가 오소리를 잡아다가 넣고 야 너희 그 암컷 수컷이니까 애를 낳아봐. 그럼 얘네들은 인간의 부스럭거리는 소리, 인간이 밥 먹는 소리, 떠드는 소리 이런 거에 신경이 쓰여서 교배를 평생 안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무던하고 몸집이 큰 동물이 별로 없고요. 예를 들어서 곰이나 물소나 코뿔소는 뭐 이거는 무던하고 몸집도 크지만 얘는
이상하게 사람을 들이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가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가축화 작물화하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안 되고 그걸 다 인간이 그냥 몇천 년의 몇만 년의 역사 동안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 지금은 벼, 콩, 그 다음에 밀, 그 다음에 이제 신대륙에서 감자나 옥수수 같은 것이 전해져서 그 정도밖에 없더라. 참 이게 작물화라는 게 참 인간이 이 5개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중국과 유럽의 차이인데요. 중국은 옛날부터 통일국가인데 유럽은 계속 로마가 통일을 하다 망가지고 또 뭐 나폴레옹이 통일을 하다 또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유럽은 대륙 한가운데 뭐 지중해나 뭐 발트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알프스 산맥, 피레네 산맥 이런 것들이 있어서 통일이 어려웠는데 그 중국은 그런 것이 없고 다 평원이기 때문에 통일이 쉬웠다는 거죠. 하지만 중국은 중앙집권화가 되는 바람에 근대에 와서 우둔한 왕들이 세국 정책을 하고 과학기술을 천대하면서 발전이 안 됐지만 유럽은 이렇게 여러 나라가 갈라져서 그 중에 한 나라, 예를 들어서 영국이 과학기술 발전시키고 외국으로 이렇게 정책을 진출한 정책을 펴면서 영국이 잘 되네 그래서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잘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 집권에 유리하지만 왕을 잘못 만나면 발전이 지체될 수 있는 것이 중국과 같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국가라는 얘기고요. 이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코로나 방지에는 중앙 집권이 유리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희 이동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서 중국이 유리하지만 반면에 이런 새로운 문명을 만든다든지 또는 이런 것을 할 때 중국과 같은 중앙 집권 국가는 한계가 보이고 오히려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자치국가인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코로나에는 불리할지 모르죠. 근데 문제는 코로나에는 중앙 집권을 쓰고 중앙 통제를 쓰고 코로나 이외의 경제에는 지방 분권을 쓴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정부의 중앙 집권 권력을 주면 정부가 그걸 코로나에만 쓰겠냐? 아니라는 거죠. 잘 됐다 그러고 중앙 집권 나의 권력을 이렇게 늘리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가까운 미래에 이것이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